자, 오늘 수업 들어갈게요. 오늘 우리가 다룰 SNS 도구는 바로 페이스북이라는 도구예요. 현재 페이스북을 쓰고 계신 분도 있지만 아마 아이디 정도만 있고 쓰지 않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은 듭니다. 근데 페이스북을 왜 굳이 해야 되느냐를 말씀드리자면, 페이스북은 일단 대상 연령층이 다양하게 있는 SNS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상이 되게 다양하고, 그리고 바이럴 도구라고 했을 때 제일 좀 유명한 게 페이스북인 게, 만약에 좋아요나 댓글, 공유가 많이 일어나게 되면은 내 글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퍼질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페이스북을 제대로 운영을 하신다면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채널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인스타그램까지 보시게 될 텐데,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과 떼놓을 수가 없는 관계인 게, 실제로 페이스북이 오래전에 인스타그램을 인수를 했고요. 실제 두 개가 다른 SNS로 운영은 되지만 결론적으로 근간은 페이스북이 근간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광고를 하실 때도 페이스북의 광고 관리자를 이용하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동시에 두 군데의 광고를 하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좀 더 세밀하게 광고를 하시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 또 인스타 같은 경우 예약글을 올릴 수는 없는 구조지만 페이스북의 광고 관리자를 메타 비즈니스 수트를 활용하게 된다면 실제 인스타그램에도 예약글을 올려서 동시에 페이스북과 인스타를 관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활용하시면 괜찮으실 것 같아요. 일단 페이스북을 좀 더 구성을 나눠보자면, 개인 계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룹이라는 관계가 있고 페이지라는 계정이 있습니다. 개인 계정은요,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가입해서 가지고 계신 계정이 개인 계정일 거예요. 보통 일반적으로 한 사람당 하나의 계정을 가질 수 있도록 되어 있긴 한데요. 보통은 이메일로 가입하시거나 전화번호로 가입할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계정이 꼭 하나이지는 않고 전화번호당 또는 이메일당 하나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룹이라고 한다면 카페나 밴드랑 좀 비슷한 구조예요. 네이버나 뭐 이런데 카페나 밴드 같은 경우 어때요? 서로 이제 관심 있는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하려고 모이는 그런 공간을 그룹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룹을 활용해서도 우리가 마케팅을 하실 수가 있을 거고, 페이지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기업의 계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기업 계정이라보다 뭐 상업용 계정이라 적을게요. 그래서 페이지 같은 경우 개인 계정이 있어야 페이지를 만들 수가 있고, 개인 계정으로 로그인했을 때 페이지는 무제한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페이지랑 그룹은 무제한으로 만들 수가 있는데 어찌됐건 개인 계정으로 로그인했을 때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건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걱정하시는 부분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일단은 개인 계정으로 우리가 운영을 할 때 보면은 계정에 글을 적으면 내 친구들한테 막 퍼져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광고를 어떻게 보면 내 홍보를 하고 싶은데 내 기존 친구들한테 퍼뜨리고 싶지 않아요 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요. 개인 계정을 다 우리가 뭔가를 쓸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다룰 거는 페이지를 만드는 것부터 다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뭐 연습하는 이런 내용들은 내 친구들한테 퍼지는 내용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렸고요. 페이지를 만들어야 되는 이유도 한번 좀 설명드려 볼게요. 자, 페이스북에서는 타겟팅된 광고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광고나 홍보 활동을 할 때 개인 계정이 아닌 페이지를 활용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일단 광고를 한다라고 한다면 페이지가 없으시면 아예 광고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만드는 게 페이지라고도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 하나는 또 우리 SNS를 활용해서 홍보를 한다라고 했을 때 블로그도 가지고 있고 페이스북도 가지고 있고 유튜브도 가지고 있고 하면은 기업체가 좀 커 보이는 느낌이 나요. 그죠? 근데 만약에 하나만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좀 뭐랄까 규모가 작아 보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약간의 홈페이지 같은 느낌으로도 보관을 할 수 있는 게 페이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어떻게 키워나가는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결정하실 부분이긴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 알아야 내가 제대로 활용하든 아니든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들어가는 거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페이지를 잘 다루고 있는 계정 한 군데를 제가 좀 소개를 해볼까 하는데, 잠깐 그러면 검색창에다가 검색을 해볼까요? 자, 위쪽에 페이스북 검색이라고 돼 있는 데다가 아마 제가 저번에 설명드린 적은 있을 거예요. 자취생으로 살아남기라고 한번 쳐볼까요? 이 자취생으로 살아남기는요, 페이지도 다루고 있고 그룹도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페이지 그룹 둘 다 운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페이지 같은 경우는 좋아요가 110만 개나 되는 굉장히 큰 페이지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한번 들어가서 구경해보고 올게요. 자, 자취생으로 살아남기 보니까 커버 이미지는 자취인의 넘버원 안식처, 자취생으로 살아남기라고 해서 간단한 슬로건과 함께 이렇게 간단한 그림을 넣어 놓았고요. 이 부분에는 로고를 넣어놨죠. 자, 일단은 제목은 자취생으로 살아남기인데, 그럼 나이대는 어느 나이대를 대상으로 한 것 같아요? 일단 대상층은 자취생이라고만 생각하실 거는 아닌 게, 자취하시는 분들이라고 했을 때는 제일 어리게는 아마 중고등학교부터 올라온 사람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네, 걔네들은 이제 좀 특별한 케이스고, 아마도 대학을 합격했을 때 아마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서울로 오거나 아니면 서울에 있는 학생들이 이제 지방으로 내려가면서 자취생이 시작이 되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여기 자취생으로 살아남기는 젊은 층이라고 하면은 아마 20대 초반서부터, 그리고 자취생이라고 한다면 요즘 점점 나이대가 높아지고는 있는데 한 30대 중반 후반, 뭐 또는 40대 한 중반까지도 들어가긴 들어가겠죠. 어찌됐건 나이대는 한 20, 30대 정도의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취생이라고 한다면 학생들도 있겠지만 사회초년생인 직장인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는 이제 결혼을 생각하거나 연애를 하는 그런 나이대들, 그러니까 젊은 층들의 고민들이 다 들어있는 그런 세대가 자취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기는 보면요, 홈 그룹 리뷰에서 있는데, 여기 이제 정보에 보면은 자취생이라면 무조건 좋아요 라고 해서 이렇게 자취생에 대해서 뭐 양질 있는 삶을 선사한다는 목표로 만들어진 그런 소셜 커뮤니티다, 뭐 이런 내용들이 쭉 적혀 있죠. 그리고 지금 보면은 실제 여기서는 자취생들한테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콘텐츠들을 많이 담고 있어요. 그래서 4월 29일 날 오후 11시 1분에 올린 MZ 소주 짠샷 모음이라는 걸 보면은 이거는 92개의 좋아요를 얻었고요. 댓글이 137개. 그리고 요게 공유가 256회가 일어났어요. 자, 이게 좋아요나 공유가 페이스북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 누군가가 좋아요를 했다면 이 사람의 뉴스피드에 이 글이 올라가면서 다른 사람들이 누군가가 좋아요를 한 글이라는 게 보여지게도 되거든요. 댓글을 남기거나 공유를 한 경우도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의 친구들한테 이 글이 보여지게 되고, 그리고 만약 그 사람들 친구들도 좋아요를 누르거나 댓글을 남기거나 아니면 이 글이 너무 좋은 글이라면 다른 사람들한테 공유를 하기도 하겠죠. 그러면은 더욱더 많은 사람들한테 퍼지는 그런 형태가 바이럴 마케팅의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사진은 어떻게 올린 거냐면 1대1짜리 이미지를 여러 개를 올린 거예요. 자, 이런 걸 카드뉴스라고 하는데, 이미지가 있고 그 이미지에 간단한 설명을 적어서 만든 정보성 그런 글, 이런 거를 카드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만들어서 지금 올려놨다라는 게 보이고, 여기 댓글과 공유를 보면은 누가 댓글을 달았는지, 그리고 누가 공유를 했는지도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지금 자취생으로 살아남기에 있는 사람들을 좀 대상으로 내가 홍보를 하고자 한다면 여기를 눌러서 이렇게 따라가서 계정으로 찾아가는 그런 경우들도 가능은 합니다. 네, 어떻게 운영하시는지는 좀 다 다르다고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해보시고, 지금 자취생으로 살아남기에서 12시간 전에 또 글을 올린 게 있네요. 밀가루 안 들어간 과자 모음 해서 올린 건데, 요거는 보면은 160개의 좋아요를 얻었고요. 댓글은 79개, 공유는 652회나 일어났죠. 이런 식으로 좋은 글의 경우는 사람들이 자기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 퍼뜨리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대상층과 관련된 사람들이 이 집단에 많이 모이게 되고, 만약에 중간에 이제 내가 자취생한테 필요한 어떤 상품을 판다라고 한다면 그 내용이 사람들한테 더욱더 많이 송출이 되는 그런 구조겠죠. 그렇게 해서 운영이 되는 게 이 자취생으로 살아남기라는 채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여기에서 이거를 이제 운영하는 이유는 결론적으로는 상품 이제 구매까지 이루어지게끔 하는 목적인데요. 여기 보니까 오늘 몇 명이 방문했냐면요. 지금 11시 1분이잖아요. 근데 909명이 방문했어요. 그리고 전체로 보면은 600만 명이 방문해서 보기도 했네요. 그리고 스토어 등급은 빅파워 등급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지금 보시면 이런 자취신상 모음이라든지 욕실 꿀템 모음 이런 것들을 저번에 우리 카테고리 나눠서 넣는 거 배웠잖아요. 그죠? 이렇게 정리를 잘 해놓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내가 페이스북을 좀 잘 운영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페이스북의 페이지에 이런 식으로 대상층을 좀 정해서 홍보를 하시면서 페이스북 페이지랑 인스타그램에 같이 올리시는 걸 좀 추천을 드려요. 근데 좀 공이 많이 드는 작업이기는 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제가 한 군데 추천을 해보자면 자취생으로 살아남기, 여기를 좀 추천드릴 수가 있었을 것 같고요. 또 한 군데는 만개의 레시피라는 곳을 한번 추천을 드려볼게요. 자, 여기는 대상층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보통은 요리를 잘하는 사람보다는 요리를 즐겨하는, 또는 요리를 즐기진 않지만 해야 하는 요리 초보자 분들이 요 만개의 레시피라는 곳을 찾아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 밑으로 보니까는 지금 여기서는 어떻게 올려놨나 했더니 국내 최고의 요리 전문의 만개의 레시피라는 것을 선전하는 그런 곳이래요. 그리고 사이트를 보니까 manrecipe.com이 연결이 돼 있네요. 그래서 이 회사에서는 이런 상품들을 팔기도 하고, 그리고 요리들을 이렇게 모아서 레시피들이 보이기도 하고 있으며, 이제 요 레시피를 만들 때 들어가는 도구들을 파기도 하는 그런 회사가 요 만개의 레시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요 내용을 보니까 22시간 전에 하나 올린 게 있는데요. 쉽고 간단한 밑바탕으로 만들어 먹으면 언제든 꺼낼 수 있는 무장아찌를 올렸대요. 자, 그리고 이렇게 동영상이 들어가니까 동영상이 바로 재생이 돼서 보여서 보기가 되게 좋죠. 그리고 아마 눈길도 끌 거고요. 자, 더보기를 눌러서 보면은 이렇게 집밥 장아찌 요거를 이제 키워드로 넣네요. 필수 재료랑 양념 조리 순서 이런 걸 적어 놓으면서 스토어로 넘어갈 수도 있게 이렇게 연결을 해 놓은 거를 볼 수가 있죠. 자, 여기도 보면은 어떻게 올렸나? 23시간 전에 올린 건데요. 떡볶이 5인분 9,900원 무료 배송해서 얘네가 전체적으로는 레시피만 선전을 하는 게 아니라 레시피를 보여주면서 그러면 이제 요리에 관심을 갖는, 또는 요리를 해야 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여기를 팔로우를 하고 많이 내용을 볼 거란 말이에요. 그 대상층들이 많이 모였을 때 중간중간에 이렇게 얘네 이제 공구라든지 이런 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보이죠. 그래서 구매는 하단 링크 타고 가면 구매 가능합니다. 로 들어가면서 미투두로 줄여놓은 주소를 타고 가보면 얘네 판매하는 만개의 레시피 스토어로 가서 물건을 살 수 있게 이렇게 연결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레시피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상품에 대해서도 선전을 하면서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곳이 여기 있는 만개의 레시피라는 공간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물건을 파는 게 사실은 우리 목적이기는 해요. 근데 목적이 물건을 파는 거긴 하지만 그것을 좋아하는 고객은 없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대상층에게 되게 좋은 정보를 많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약간의 신뢰성 같은 걸 좀 쌓아주시고, 왜냐면 계속 좋은 정보, 레시피들이 이렇게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나는 그 정보를 받기 위해서라도 요 만개의 레시피에 팔로우를 하실 거거든요. 그러면 그 정보가 계속해서 송출이 되면서 중간중간에 이제 아까와 같은 떡볶이 공동 구매라든지 이런 게 이제 온다라고 했을 때 이게 광고로 느껴지지 않고 정보로 느껴질 거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게 이런 SNS 마케팅의 형식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두 개 일단 제가 추천드리는 곳들을 좀 보여드렸고요. 나중에 한번 들어가셔서 보시고 나는 어떻게 운영을 하면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먼저 운영하는 데들은 일단 멘트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돼 있겠죠. 그래서 내가 나중에 글을 쓸 때는 여기에 있는 요 멘트 중에 마음에 드는 그래, 요 정도는 좀 괜찮겠다 이런 멘트들을 스크랩을 해두셨다가 그 멘트를 나한테 맞게 수정해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정도 일단 설명드리고 저희 일단 페이스북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자, 페이스북의 화면에서 제일 첫 번째 화면을 보여드릴 건데요. 여러분들이 페이스북을 잘 다루신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툴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려볼까 합니다. 자, 요거는 뉴스피드 화면이에요. 제 개인 계정의 뉴스피드 화면이고 일단 구조부터 가볍게 설명드려 볼게요. 자, 제일 위쪽에 페이스북 로고가 있고요. 그 다음 옆에는 페이스북 검색이라 해서 검색란이 있습니다. 여기는 보통 일반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내 친구를 찾거나 그러니까 사람을 검색하는 경우가 제일 많았을 거고요. 그렇지 않고도 내가 찾고자 하는 해시태그를 쳐서 검색하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여기다가 제가 한일컴퓨터라고 쳐보면 한일컴퓨터에 이제 관련된 내용들이 보이겠죠? 이런 식으로. 네, 뭐 그런 내용? 네. 이거는 뭐래? 난 폐업 안 했는데. 정리 좀 해야 되겠어요, 저거. 자, 어쨌든 지금 봐가지고 좀 당황했네요. 자, 이쪽에 좀 볼까요? 자, 요거는 메신저예요. 그래서 여기를 눌러보면 내 친구들하고 같이 이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메신저가 되겠고, 여기는 알림. 그래서 뭐 어디 뭐 그룹에 어떤 활동이 있었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들어오는 알림창이 되겠고요. 요 옆에는 계정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누르면 계정이 보이는데 제가 오늘 페이지를 만들 거라고 했잖아요. 저는 페이지가 그 전에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프로필을 보면은 엄청 많죠. 네. 계정을 내가 여러 개를 관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계정만이 아니라 만약에 내가 뭐 엘리의 일상 리뷰라는 계정으로 돌아가서 그 계정에서 관리하겠다 이런 식으로 페이지를 여러 개를 해서 내가 원하는 페이지에서 관리하는 게 다 가능합니다. 엄청 많아요. 지금 연습할 때마다 만들어서 정리 좀 해야 되는데 하려면은 좀 시간이 좀 걸리는지라 아직은 안 해놔서 그래요. 네. 뭐 5개든 6개든 마음대로 만드실 수가 있는데요. 개인 계정이 하나가 있는 안에서 여러 개를 만들 수가 있는 거고 물론 하나 가지고도 되죠. 네, 상관은 없는데 우리가 개인 계정은 아무래도 친구들하고 보통 이제 소통할 때 많이 쓰셨을 거다 보니 저희는 페이스북에 페이지를 만들어서 그 계정으로 우리는 활동을 할 거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개인 계정으로 돌아가서 좀만 더 설명할게요. 자, 이쪽에 있는 이 메뉴는 내비게이션 바라고 해요. 그래서 홈이 지금 보이는 뉴스피드가 보이는 곳이고 여기 제 이름이 적혀 있는 부분은 저의 프로필 창이 보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제가 커버 사진의 친절한 수정쌤이라고 해서 이렇게 적어 두었고요. 뭐 제가 보통 얘기하는 내용들은 요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겠죠. 자, 다시 홈으로 가서 왓치는 동영상을 보는 곳이에요. 그래서 페이스북에 누군가가 이제 동영상을 올렸다면 이 왓치라는 곳에 동영상이 보여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짧은 동영상은 릴스라는 것으로 올려지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요건 이제 친구. 그래서 나랑 이제 친구 요청이 들어온 사람들 또는 친구 관계인 사람들을 볼 수 있는 공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모두 보기라고 한다면 페이스북의 이벤트나 친구 등등을 몽땅 보거나 만들 수 있는 그런 창이에요. 이 밑에 있는 이 부분은 뭐냐면 제가 가입되어 있는 그룹들 그리고 가입되어 있는 페이지들을 보는 메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 부분이 이제 뉴스피드라고 부르는 부분인데요. 위쪽에는 스토리, 릴스, 룸스라는 게 있습니다. 스토리는 뭐냐면 내 페이스북 친구들에게 24시간 동안 보여지고 사라지게 되는 간단한 어떤 글이나 사진을 올릴 수 있는 공간이 스토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파랗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아마 24시간 안에 누군가가 이제 스토리를 게시를 한 건데요.
제 친구 중에서 만약 이 김범술이란 분이 뭘 올렸나 이렇게 눌러보면 올린 내용을 볼 수가 있고, 여기 요 바가 보이죠? 이게 올린 그 스토리의 개수라고 보시면 돼요. 자, 릴스라는 거는 동영상이에요. 짤막한 동영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보통 세로로 되어 있는 동영상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룸스라는 거는 서로 소통을 할 때 여러 명이서 모여서 간단하게 화상으로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인데요. 글쎄요, 요거 같은 경우는 어떤 그룹별로 어떤 뭐 홍보를 하실 때 가끔 쓸 수 있을까요? 실제로는 그렇게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서 일단 요 정도로만 볼게요. 자, 이 밑에는 누구누구님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라고 떠 있을 건데요. 여기를 클릭하면 게시글을 올릴 수 있게 이렇게 나옵니다. 현재는 여기다가 적으면 내 친구들한테 그대로 또 송출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지금 쓰진 않을 거고요. 이따 페이지 만들고 거기서 쓸게요. 자, 이 밑에 있는 부분은 내 글이 아니라 내 친구들의 글 또는 내 그룹 안에 있는 글, 내 그룹이 내가 가입되어 있는 그룹이 예를 들어 넘버원 중고장터라는 그룹에 가입이 되어 있는데, 그 안에 같이 들어가 있는 권효은이라는 어떤 사람이 23시간 전에 글을 중고장터에 올렸대요. 그게 저한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룹이라는 단위는 서로 이제 어떤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단위잖아요. 거기에다가 내가 어떤 글을 올리면 그룹원들에게 송출이 된다라는 부분에서 활용하시기 좋은 부분일 거예요. 자, 요거는 광고죠. 볼보에서 광고를 했네요. 해서 보면은 광고는 이렇게 광고라고 적혀 있고요. 여기 있는 요 내용이 이제 광고의 내용인데, 여기 대충 한 서너 줄 정도 보이고 나머지 내용은 더보기로 누르셔야 내용을 볼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 페이스북에 글을 쓰실 때는요, 글보다는 사진, 동영상이 더 위주로 돼서 보이는 곳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글을 적을 때는 한 두세 줄 안에서 어떤 내용들을 흥미를 끌 수 있는 내용을 적어주시는 게 포인트겠구나, 이런 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저번에 배웠던 블로그랑은 달리 꾸미는 요소가 되게 없어요. 페이스북은 뭐 진하게 한다든지 여기를 뭐 빨간색으로 한다든지 이런 걸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글만 적으면 자칫 되게 심심해 보이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이런 이모지나 해시태그를 꾸며서 넣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했고요. 여기 메뉴까지만 설명드리고 우리 진짜 페이지 만들러 갈게요. 자, 이쪽의 메뉴는 광고예요. 페이스북도 먹고 살아야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광고 관리자까지 좀 훑어볼까 하는데, 광고 관리자에서 광고를 하시게 되면 요런 데도 광고가 송출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아까 보셨듯이 그냥 이렇게 뉴스피드에도 광고가 송출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인스타그램에도 광고를 송출할 수가 있으시니까 그거는 이제 내가 어디다 송출할 것인지 결정을 해서 설정하게 되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요거는 내 페이지나 프로필로 넘어갈 때 이거는 이제 친구들의 연락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 다 설명드렸고요. 그냥 개인 계정 설명이라서 일단 요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고 페이지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아이 진짜. 자, 페이지 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 모두 보기 있으시면 이 부분을 누르시면 되고요. 저는 여기 있네요. 페이스북이 항상 똑같으면 좋은데 같은 시간에 페이스북을 열었어도 어떤 분은 여기 만들기가 있고 어떤 분은 여기 만들기가 있고 이래요. 네, 그래서 제가 일단 말씀드린 거고요. 여기 모두 보기 보이시죠? 모두 보기를 누르셔서 만들기 중에 페이지를 눌러주시겠어요? 자, 만들기 할게요. 모두 보기, 여기서 페이지 만들기. 자, 여기 페이지 이름을 지으실 건데요. 우리 블로그 이름이나 여러분들이 만들 업체의 이름으로 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워낙에 페이지들을 많이 만들다 보니 페이지 이름을 그냥
그냥 이런 식으로 지을게요. 근데 보통 이 페이지 이름은 그냥 스토어 명으로 짓거나 아니면 좀 더 센스 있는 이름으로 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카테고리는 쇼핑몰이라고 쳐주세요. 그럼 바로 보일 거예요. 클릭해 놓을게요. 소개에도 간단하게 지어주세요. 뭐 그야말로 간단하게 적었는데 이 소개 같은 경우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만 만들어 주시고,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페이지는 하나 만드시는 게 아니라 여러 개 만들 수 있고 제거도 다 가능해요. 다만 제가 제거를 많이 안 해놨을 뿐이고요. 제거도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페이지를 이렇게 만드시고 페이지 만들기까지 눌러 놓을게요. 그럼 이렇게 두 번째 단계인 페이지 설정을 완료하세요 라고 떴을 거예요. 이 연락처 웹사이트 부분에는 저희 몰 주소를 넣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들 스토어 다 아시죠? 네, 넣으시면 됩니다. 모르시는 분은 검색해서 찾아 들어가면 되죠. 저번에 등록해놨다면 바로 뜰 건데 아니면 로그인해서 들어가셔서 찾으셔도 돼요. 우리 몰의 주소는 이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스마트 스토어 네이버.com 뒤에 한일컴, 저는 여기까지가 몰의 주소인 거거든요. 요거를 복사를 해서 페이스북의 웹사이트에 넣을게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전화번호를 연결하는 곳인데 US는 이건 미국이죠. 그래서 이렇게 눌러서 적으면 대한민국 뜹니다. 그리고 전화번호 여기다 적으시면 돼요. 나머지는 채워넣으실 것들만 채워주시면 되고요. 그러고 다음 누르면 되세요. 다 채워야 될까요? 아니요, 다 안 채워도 돼요. 자, 여기서 페이지 꾸미기가 그 다음 단계로 나왔을 텐데요. 프로필 사진은 저희 몰에 사진을 넣으면 되겠죠? 눌러서 저희 바탕화면에 전화 한일몰 로고 선택해서 넣을게요. 그럼 얘가 이 위치에 들어갈 거고요. 커버 사진은 사이즈가 아마 우리가 만든 게 맞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새로 제작을 할 겁니다. 자, 위쪽에 플러스를 눌러서 역시 네이버의 미리 캔버스로 찾아갈게요. 저번에 우리 프로모션 이미지를 가지고 수정해도 좋을 것 같아서 저는 로그인해서 들어가 볼게요. 선생님 지금 커버 사진 하시는 거죠? 네, 커버 사진이요. 여기 내 디자인에서 이 디자인을 제가 수정할 거거든요. 클릭해서 들어가서 이것도 남기고 사본을 하나 더 만들 거기 때문에 파일에서 사본 만들기라면 원래 거는 그대로 남으면서 사본이 하나 만들어질 거예요. 얘를 여기서 페이스북에 있는 커버 사진으로 눌러주시면 돼요. 그럼 커버 사진 사이즈가 나올 거예요. 보시면 얘를 페이스북에 커버 사진 딱 누르면 해당 사이즈가 나와요. 그러면 얘네를 이제 원하는 대로 배치를 해서 조금 더 마음에 들게 배치하시고 다운로드를 받으면 되죠. 아니면 그냥 820에 321짜리 커버 사진 사이즈를 열어서 거기다가 디자인을 새로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저장해서 아까 페이스북의 커버 사진에다가 집어넣어 주시면 사이즈가 맞게 딱 만들어졌죠. 제가 페이스북의 커버 사진을 기존에 우리
스마트 스토어에 올렸었던 그 프로모션 이미지를 활용해서 만든 이유는요. 나중에 누군가가 딱 들어왔을 때 페이스북의 이미지랑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의 이미지, 블로그의 이미지가 같아 보인다면 굉장히 크고 튼실해 보이는 기업처럼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규모를 좀 크게 여기서 이러이러한 것도 하고 있다라는 게 같이 이어져서 보이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사이즈가 아까 820에 321이었잖아요. 그 사이즈로 그냥 새 창을 만들어서 본인이 그냥 디자인해서 넣으셔도 전혀 상관은 없어요. 자, 행동유도 버튼 추가를 누르셔서 사용해 보기. 여기서 샵 보기를 해서 눌러보시면은 웹사이트로 연결할 수가 있고, 여기다가 아까 복사했던 그 스토어의 URL을 집어넣고 저장하면 행동유도 버튼을 눌렀을 때는 우리 스토어로 넘어갈 수 있게 이렇게 연결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화면이요, 행동유도 버튼이 보이는 사람도 있고 안 보이는 사람도 있거든요. 실제로는 크게 역할을 하지는 못할 거예요. 하지만 보이는 사람한테는 눌러서 샵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을 테니까 하나 만들어 놓는 걸로 할게요. 자, 그래서 프로필 사진과 커버 이미지 사진, 행동유도 버튼까지 하시고 다음 버튼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다음 누르시면 왓츠 앱을 연결할 거냐 뜰 거예요. 근데 우리 왓츠 앱을 쓰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건너뜁니다. 건너뛰기. 그리고 내 계정에는 친구들 초대할 거냐. 초대를 해서 가져와도 되는데 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초대를 해봤자 안 되죠. 그쵸? 그래서 넘어가요. 다음. 그 다음에 알림 상태도 뭐 그냥 페이지에서 알림 뜨는 거 그것만 받을 거니까 체크되어 있는 채로 두시면 되는데, 난 페이지 알림도 안 받겠다 하면 체크 풀면 되는 거예요. 자, 완료까지 하시면 일단 페이지의 기본적인 초기 세팅이 완료됩니다. 자, 새로운 페이지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고 이렇게 뜨는데요. 둘러보기 하면 이런 내용들 볼 수 있어요. 여기서 페이지 프로필 간편하게 전환할 수 있대요. 다음 누르니까 여기 관리에 들어가서 광고하거나 페이지 관리할 수 있대요. 여기 같은 경우 페이지의 뉴스피드를 보는 공간이래요. 네, 이런 거 그냥 확인했고요. 네, 이렇게까지 살펴본 상태. 여기서부터 이따 들어갈 거예요. 자, 페이스북 페이지도요. 아마 일반 개인 계정을 다루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좀 비슷하게 생겼죠. 여기 보니까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라고 나오고, 이 부분을 클릭하면은 이렇게 글을 적을 수 있게 칸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다 글을 적고 만약에 여기 배경 사진을 넣고 싶다면 여기 눌러서 마음에 드는 색깔의 사진을 넣어가지고 게시를 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은 너무 간단하니까 일단 넘어갈까 하고요. 두 번째 거. 이 두 번째 게시물서부터 한번 적어볼까 하는데, 여기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에 클릭하시고 제주도의 겨울바다를 느껴보세요. 일단 그냥 그렇게 적을게요. 제주도의 겨울바다를 느껴보세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샵해서 붙였죠. 샵 제주도 띄고 샵 겨울바다. 자, 기본적으로 해시태그를 이렇게 샵하고 제주도는 붙여서 적어요. 근데 보통 해시태그를 적을 때 다음 해시태그 사이는 이렇게 띄워주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샵하고 예를 들어 겨울 띄고 바다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해시태그가 겨울바다라고 이어지는 게 아니라 겨울만 해시태그가 들어가게 되는 거니까 해시태그를 적으실 때 띄어쓰기 이런 거 좀 신경 쓰셔서 만드셔야 됩니다. 일단 그거 말씀드리느라고 간단하게 이렇게 해시태그 넣어보았고요. 글하고 태그 넣는 거 어렵진 않으셨을 거예요. 164페이지에 보시면 밑에는 동영상을 넣는데요. 우리가 사진이나 동영상을 넣으실 때는 여기 밑에 게시물 추가에 하나, 두 번째 있는 게 사진 동영상이에요. 게시물 관리로 들어가는 거죠? 게시물 관리요? 이거 처음 적으실 때 우리 여기 창 있잖아요. 여기서 이 부분 눌러서 만든 거예요. 예제에서는 동영상을 넣을 건데요. 동영상을 넣게 되면 동영상 자체는 이 안에서 오토플레이가 돼서 바로 게시하면은 동영상이 플레이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 사진 동영상 클릭하시고요. 여기 보면 이렇게 사진 동영상 추가라는 버튼이 생겼을 거예요.
여기를 클릭하셔서 예제에서는 쓱싹 스마트 스토어에 있는 동영상 하나 있어요. 이 여행 비디오 선택하시고 열기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올려지고 이거를 이제 올릴 거면 여기 게시를 누르시면 실제 게시가 돼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지금 올려지는 동영상은 지금 여기 보면 퍼센티지 보이죠? 지금 얘가 업로드 되는 게 지금 여기 보이니까 아마 100% 다 되고 게시할게요.